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제 2021년 11월입니다. 이제 11월도 다 갔고,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12월 중순까지가 일단 하반기에 이제 마지막 선이다. 이제 주요 기관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조그만 뭐 공단이라든지 뭐 수시 채용이 자주 일어나는 이제 그런 기관들 빼고 큰 공채가 있는 직원 수가 상당히 많거나 규칙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그 기관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중순이면 보통 이제 하반기는 거의 다 종료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입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 내가 정상적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직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모장으로 제가 좋아하는 메모장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수험 생활을 해요. 취업 준비를 하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2년이 걸릴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알고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지금 이미 대학교 3학년이시고 내년에 이제 4학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4학년 졸업 전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사이도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잠시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대학교 4학년이신 분, 이제 졸업 예정이신 분. 그다음에 3번에서 대학교 4학년인데 졸업 유예하신 분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 그래서 뭐 이직과는 이제 그 관련된 케이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신 분들은 엄청 좋습니다. 이런 그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제로미니 TV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던 것 같고요. 아주 잘 찾아오셨고요. 대학교 3학년에서 이제 학년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3학년 때 이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사에 필요한 토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각 기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있어요.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인 한국사 이런 능력 검정 시험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목표하는 그 기관이 만약 한국사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히 준비를 안 하셔도 크게 무방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하는 기관이 한국사를 받지를 않으면 굳이 한국사를 A부터 Z까지 또 다시 시간을 걸리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정보 처리 기사를 아마 따실 거예요. 정보 처리 기사. 근데 정보 처리 기사는 대학교 4학년 때 못하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득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 4학년 때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필기 공부도 이제 같이 하셔야 돼요. NCS 공부를.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기사하고 필기 공부 NCS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과거에 이제 영상을 찍어놨잖아요. 필기 공부 방법. 요걸로 이제 그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를 하는데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갈 때 이 겨울방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면 안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제가 좀 안타까운 케이스를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건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시는 분들은 토익하고 한국사를 취득을 하셔라.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하고 필기 공부 NCS를 내년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준비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뭐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도 그 공공기관하고 사기업하고 분류가 됩니다. 사기업 인턴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사기업
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아닌 일반 중견기업들이 아닌 뭐 삼성이라든지 큰 대기업들의 인턴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인턴을 입사하기가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인턴은 입사하기가 어려운 쪽, 그 다음에 큰 기관 쪽, 만약에 이제 뭐 넥슨이라든지 이런 개발사 뭐 이런 데가 이제 훨씬 더 낫겠죠. 만약에 내가 뭔가 개발 직무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데에 트라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은 해야 됩니다. 채용형 인턴 해야죠. 하지만 채허명 인턴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럼 인턴을 해야지 뭔가 가점이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데 그게 어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서류 전형은 일정 조건이 되면 다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다른 이제 유튜버 강사들 뭐 루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올리시는 그런 것도 자료들을 보면 첫 번째로 서류 전형에서는 거의 1.3대 1, 1.1대 1, 그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턴 전형을 굳이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격증만 취득을 하고 자소서도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이제 작성이 되면 거의 다 이제 서류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필기 전형에서 인턴을 한 사람을 뭐 5점이라든지 뭐 2점이라든지 가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몇 개 이제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는 주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더 금융권 그 다음에 큰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선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을 보면 인턴을 했다고 해서 공공기관 인턴을 했다고 해서 필기 점수에서 뭐 5점이라든지 뭐 3점이라든지 그렇게 주는 데는 많이 없다. 그리고 거의 95% 정도가 사실상 거의 다 안 줍니다. 그냥 가야 안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필기 전형이 제일 힘들거든요. 공공기관에서는. 왜냐하면 서류 전형은 다 뽑아놓고 60배수, 100배수 이렇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까지 추리기 위해서 2배수 정도 이제 뭐 2배수나 3배수 그 다음 면접 같은 게가 좀 많이 진행하는 데는 5배수 정도 진행되는데요. 그런 배수들을 봤을 때 60배수에서 5배수로 줄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필기 전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기업 인턴 중에서도 높은 그런 기관 기업들 뭐 삼성이나 현대 뭐 넥슨 네카쿠파 이런 데의 인턴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넘어가면서 토익하고 한국사하고 기본적인 1년 동안의 이제 공부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짜시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작품도 해야 되는데 뭐 정신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졸업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밤새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밤새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벼락치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성 업무 이제 프로젝트성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그 중간 텀을 이용해서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필기 공부 NCS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정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이 시점에 거의 다 합격을 하시고요. 먼저 이제 빠르게 가겠다고 하면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때도 받으니까 보통 여름 방학에 취업이 되겠죠. 여름 방학에 취업이 되고 그다음에 뭐 2, 3개월 정도 뭐 교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취업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그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은 지금 이 시기에는 토익하고 한국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바라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토익하고 뭐 토익 스피킹 이런 것들이 지금 완료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2월 달에는 뭐 하고 3월 달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정보 처리 기사만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뿐만 아니라 뭐 시사 상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과거에 다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신 분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졸업을 할 분이시죠. 그러신 분들은 지금 이제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기에 사실 좀 취업이 먼저 됐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토익하고 한국사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펙이 됐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내가 대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 토익하고 한국사를 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뭐 그런 필기 공부라든지 NCS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취업 문턱까지는 이제 가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럼 나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늦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렇게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나마 좋은 케이스들은 토익하고 한국사 정도가 준비가 됐다라고 하고 정보 처리 기사까지 취득을 했다고 하면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그 가이드 드렸던 대로 6개월 정도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합격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과거에 했던 필기 공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필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해서 좀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것도 이제 이거 후다닥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 유예하신 분들입니다. 졸업 유예하신 분들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토익하고 한국사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을 하시고 또 싼 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보보안 기사를 또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안 기사의 합격률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업무를 하고 싶어서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싼 기사가 있어야 돼서 싼 기사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보안 쪽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보보안 기사를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취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취득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해라? 필기 공부하고 논술하고 시사상식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 방향을 크게 잡으셔야 됩니다. 뭐 싼 기사, 뭐 트리플 기사,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기사 관련해서는 과거에 누누이 이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보안 기사를 취득을 하면 당연히 이제 보안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네트워크나 뭐 시큐어 코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씩 나올 겁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도움이 된다고 쳐도 사실 이제 정보보안 기사가 너무 이제 합격률이 두 줄 낮추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또 6개월씩 또 잡아버리는 그런 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일단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시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안 기사가 없더라도 정보 처리 기사가 있고 내가 보안대에서 관련된 그런 이제 업무를 좀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확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 필기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기사하고 이런 것들 다 취득을 하신 분들도 졸업 유예하신 분들 6개월 정도 소요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아예 지금 이제 졸업 유예를 하시고 이제 사기업에서 다 떨어지고 막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익하고 한국사하고 정보 처리 기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이분들도 이제 사실 반성을 해야 되죠. 왜냐면 이미 과거부터 대학교 2학년부터 토익을 공부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당연히 동급으로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뒤처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 1년 제가 봤을 때 6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맥시멈입니다. 왜냐면 토익하고 한국사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졸업 유예한 경우에는 이것저것 좀 이제 아마 사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대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으로 해서 1년 6개월 정도 맥시멈으로 근데 원래 보통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졸업한 상태나 이직한 하신 분들은 그 상태가 먼저 중요합니다. 뭐 이직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 그런 이제 익스퍼리먼스가 있으니까 뭐 6개월이나든지 1년 정도 그 미만으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이직 전 직장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공공기관을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다른 공공기관 입사를 했을 때도 과거에 내가 봤던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통 1년 미만으로 이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수치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직 같은 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바로 이직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두세 달 있다가 이직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심한 기준으로 보통 1년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면 다른 기관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1년 미만에 퇴사를 하고 다른 쪽에 이직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맛만 보고 일단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은 이제 좀 이직을 좀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기 전에 직장에 있던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기가 약간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경력직으로 가기에는 공공기관이 많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1년 정도 미만에 이직을 하셔야 되고요. 1년 정도 미만으로 이직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면접관이 얘기를 했을 때 너 왜 여기 기관에서 왔냐라고 했을 때 3년에서 5년 정도 일했던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너 거기서 계속 오래 있는데 왜 우리로 왜 계속 오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으로 계속적으로 이직을 했으니까 너 왜 오려고 그래 했을 때 제가 원래 했던 목표가 거기였습니다라고 하고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상태예요. 이제 졸업한 상태고 만약에 토익하고 한국사 정보처리 기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난 졸업을 유예하셨던 분하고 이제 이게 이제 뭐냐 뭐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실 때 뭐 1년 정도 걸리는데 왜 나는 왜 졸업한 상태에 왜 1년 6개월 정도 걸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졸업한 상태인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목표가 없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또 공공기관을 또 좋으니까 공공기관을 또 이제 목표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정보철 쪽 기사 또 땄다가 이랬다가 해서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은 다 포함해서 내가 끝까지 간다고 하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정도 이제 약간 좀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졸업한 상태에서 아직도 이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과거에도 아무 생각 없고 목표 없이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하고 내 성격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찔끔찔끔 하면서 가긴 가는데 목표치까지 가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한 상태고 남들은 취업하고 이런 환경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왜냐하면 외부 요인이 너무 많아요. 졸업은 한 상태고 나는 좀 이제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또다시 졸업을 했으니까 인턴 뭐 데이터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형 인턴이라든지 또 두세 달 갔다가 문 두드리고 두세 달 있다가 또다시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계약으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어떤 기준을 잡지 못하는 상태 그런 케이스를 제가 이제 보통의 케이스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에 봤을 때 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빠르게 합격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6개월입니다. 6개월. 진짜 빠르게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진 않아요. 약간 좀 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짧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짧은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막 벼락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껏해야 뭐 한 달 이내로 계속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취업이라는 것은 음, 다른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야 되고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두 달을 해서 만약에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딱 하나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예전부터 이런 시험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론 정리만 하고 바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데 보통의 케이스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반기 때 합격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상반기 때 보통 면접까지 가보시는 경우 한 개 기관은 아니고요. 보통 두세 개 기관 정도 상반기 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면접을 한 두 개 정도 갔다, 두세 개 정도 갔다라고 하면 그대로 공부를 계속 이어가시면 하반기에는 98% 합격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기관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일반 뭐 조그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 전형도 없고 바로 면접인 전형도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 다 빼고 주요 기관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합격하면 좋죠. 근데 상반기 때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떨어지더라도 어디 부분에서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익 점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토익 점수 몇 점이냐, 뭐 700점이냐, 뭐 600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커트라인이 700점이라고 해도 700점을 딱 맞추시면 많은 기관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의 전산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850점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지가 그 채용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낌없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15인데 또 850점까지 올려야 되나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두 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표하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토익이 850점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850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815에서 그 35점 올리려고 또 토익 학원 가고 퀘스천 넘버 원 외치면서 계속적으로 뭐 파트 1, 파트 2 막 이렇게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11월이잖아요. 다음 주가 벌써 12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내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 취업 계획을 지금 이제 세워야 된다는 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수험 시간이 이제 수험 그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 직무를 제발 선택을 하세요. 직무를 왜 직무를 선택 안 하고 왜 그냥 기관을 지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1980년대나 1990년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는 뭐 직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산에 대해서 그렇게 바운더리가 넓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생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자계산기 이것만 하고도 입사해서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 채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원자도 이제 뽑는 인원에 비해서 경쟁률도 그만큼 낮았고요. 근데 지금은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됐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깊숙하게 파고 연구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고 싶어 해요. 기관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치킨집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치킨집. 여러분들 이제 그 치킨집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냥 예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치킨을 튀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치킨집에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킨집에서 일하고 싶다. 두 번째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튀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바를 뽑는 그 치킨집 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애하고 두 번째 애, 그냥 여기서 애라고 찍겠습니다. 첫 번째 애하고 두 번째 애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가 치킨집을 경영하는데 치킨 튀기는 사람이 한 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굴 뽑을 겁니까? 두 번째 사람 뽑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사람도 치킨을 튀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면접관 이제 면접장에 가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 얼굴 보고 뭐 면접은 뭐 15분에서 3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은 2, 3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치킨집에서 치킨을 튀기고 싶어요. 아니면 치킨집에서 물을 썰고 싶어요. 아니면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고 싶어요. 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업무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직무를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관리 운영을 한다. 아니면 내가 보안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무를 명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직무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혼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교 때 그냥 막 수업 들으셨을 거예요. 그 뭐 내가 어떤 수업을 들은 제가 이제 말이 꼬였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 선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파생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친구들이 다 하자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거 없이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대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 교수는 학점을 더 잘 준다. 그래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학교 때 학점 받으려고 대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 과목도 들어보고 싶고 저 과목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세 번째 학생이 제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회로, 반도체 공학, 그다음에 뭐 무선 통신 뭐 이런 것도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비디드 쪽하고 이런 것들은 소프트 개발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케이스를 찾은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내가 이것저것 이거 듣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데가 공공기관 전선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이제 반도체 공학도 들었고, 내가 이제 컴퓨터 공학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자료 구조도 들었고 이것저것 들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이제 과거에 영상 하나 찍어놨잖아요. 치킨이라고 계속 써놨네. 과거에 내가 어떤 그 과거의 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1학년 때는 이제 이런 1학년 때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그 좀 별로 안 좋았고 내가 2학년 때 이거 수업을 들었는데 팀워크하고 뭔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나오니까 재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뭔가 웹 개발, 앱 개발 해보니까 뭔가 재밌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쭉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제가 과거에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 쓰기 전에 해야 할 일 검색을 하시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지금은 분석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단계가 끝나야지 여러분들 내년에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선택이 먼저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가 선택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제가 대학교 4학년, 4년 동안의 시간, 뭐 여러분들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면 6년이죠. 그리고 뭐 한 1년 정도 휴학했다고 하면 거의 7, 8년입니다. 그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과목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과목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거에 대한 경험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내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 관련된 토익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제 그 외부의 힘을 빌려서 뭐 그런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는 것이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공공기관 가야 되는데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그냥 IT 학원 가요. 그냥 일반 그냥 아니 뭐 상담이라도 받아보이지 그냥 IT 학원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서 뭐 이거 뭐 앱 개발 뭐 특별 과정이다 뭐 이거 들어야 된다 해서 전산이 내가 생각하는 컴퓨터 공학이 이 개발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산직이 소프트 개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로 듣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산 관리, 그다음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인프라, 그다음에 보안 설비, 보안 인프라, 보안 체계, 그다음에 IT 관련해서 기획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IT에 대해서 인재 양성. 여러분들 전산직으로 입사를 하면 1년부터 5년 차는 뭐 가르쳐야 되고 6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뭐 가르쳐야 되고 커리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업무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치킨을 예를 들지만 치킨 생각하면 아 뭐 그 치킨 그냥 튀겨서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치킨을 튀기기 위해서 닭을 생산을 하고 닭을 냉동으로 이제 보내고 그 유통 체계 그 다음에 그 닭이 와서 껍질 다 벗기고 그런 공정 그 다음에 뭐 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치킨은 어떻게 알았어요? 마케팅. 그래서 전산직 직무도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만 너무 개발만 선택해서 그런 것만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뭔가 개발 관련해서 뭔가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기에는 2021년 시기에는 저 같은 경우 UCC 시대였으니까 지금 유튜브 시기에는 굳이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깃허브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MITx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분들 코세라라든지 이제 이런 해외 유명한 대학의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개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뭐 1, 2만 원 내거나 심지어는 무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데 자꾸 이제 막 뭐 몇백씩 들어가지고 그렇게 학원을 다니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신러닝을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학원 다녔나요? IT 학원 다녔나요? 아니죠. 코세라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머신러닝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MITx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펑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든 한국 교육 과정에서 만든 그 이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이것저것 사서 보고 깃허브에서 코드도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스택 오플로 가가지고 질문 남긴 것들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인증서가 안 나오잖아요. 뭐 수료증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그 학원에 가서 6개월 다 완료하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지금 옆에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친구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그 해당되는 그 기관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증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예, 인증서는 이제 뭐 종이 쪼가리니까 여러분들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30년, 40년 동안 다닐 기업을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학습들이 지금은 너무 널리 퍼져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직무를 제발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A라는 기관을 간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다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요리를 해서 면접관에게 먹여주면 여러분들 그냥 합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학생이었죠. 학생이었으니까 내가 학교에 돈을 내고 그 수업을 들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사회인,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입사를 한다든지 어떤 회사에서 소속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학생하고 그 관계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해당되는 기관이나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쏟아내야죠.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그 회사에서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 출발점이 있는 것이 직무 선택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는 2021년에는 직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직무를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취업 성공률 높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명확하게 됩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힘드실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힘드실 거고 지금 처음 이제 이제 가이드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이게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이렇게 아마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해서 만들어 이제 그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면만 싹싹싹 뽑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일반 기업에 그 전산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